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해 보셨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요.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으로는 보장을 받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주식이나 도박 또는 비트코인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는 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생계비를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 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또 얼마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지 함께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서 혹시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주식, 도박, 비트코인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도박, 비트코인 투자 실패를 이유로 개인회생을 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개인회생을 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제가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평균을 내봐도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주식, 도박, 비트코인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만큼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고 손실을 보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왜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원칙적으로 이 최저생계비라는 건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고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갚고도 못 갚은 돈은 다 탕감을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 자체만 봤을 때는 당연히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이 주식, 도박, 비트코인 등으로 손실을 보고 회생을 했을 때는 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가 하면 법 조문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법 조문이 무엇이냐 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하는데 595조에 보면 개인회생 기각사유라고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 법 조문은 바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 595조의 기각사유 중에서 보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주식, 도박, 비트코인 등으로 대출금을 다 탕진하고 회생을 했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그 빌린 돈 중에서 원금은 갚아야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즉 이렇게 대출 받아서 주식, 도박 등으로 다 탕진했는데 그 원금까지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무상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법에는요, 주식, 도박, 비트코인으로 대출금을 탕진했다 해서 무조건 다 갚아라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산가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청산가치라는 말을 제가 영상에서 자주 쓰는데요. 청산가치는 재산이란 뜻이에요.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청산가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주식, 도박, 비트코인으로 탕진한 금액만큼을 갚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1억의 빚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할게요. 그 중에서 5천만 원은 비트코인으로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비트코인으로 탕진한 5천만 원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 즉 당신의 재산으로 보겠다 해서 5천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최소 너 5천만 원 가졌으니까 회생은 받아주겠지만 5천만 원 이상 갚어 이 뜻이랑 똑같아요. 즉 개인회생이라는 건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갚아야만 되거든요.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최저생계비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해서 적어도 당신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3년 동안 가진 재산보다는 더 갚아야만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들어오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만약 급여를 18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80을 받고 있는데 빚이 1억이고 이 중 비트코인으로 5천만 원을 날렸어요. 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나머지는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회생을 신청했다면 법원에선 비트코인으로 5천만 원을 손실봤으니까 5천만 원 청산가치 반영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5천만 원은 3년 또는 5년 동안 갚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1인 생계비는 1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의 월 소득은 180만 원이에요. 그러면 180에서 116만 원 1인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약 64만 원씩 36개월을 갚든 60개월을 갚아야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게 되잖아요. 64만 원씩 60개월을 갚는다고 가정해도 3,8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청산가치는 5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갚는 돈은 3,840만 원이다. 그 말은 회생은 이대로 가면 무조건 기각이다. 이 말과 똑같아요. 무조건 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계비를 줄여서 월 납입 금액을 더 늘리는 거죠. 즉 60개월 동안 5천만 원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월 변제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월 변제금을 늘린다는 뜻은 내가 스스로 최저생계비를 줄이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저생계비를 왜 보장받지 못하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좀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내가 주식도박 비트코인으로 손실본 돈만큼은 최소한 5년 동안, 최장 5년 동안은 다 갚아야만 회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저생계비를 줄여서 신청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꼭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